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맞수는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무죄 촉구 탄원서를 100만 명 이상 받았다고 하고요. 이거를 오늘 법원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이걸 받으면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100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제 엄청나게 과장돼 있다. 뭐 이런 그 지적이 많죠. 왜냐하면 저게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무죄 탄원을 해도 받아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온라인으로 서명하고 네. 그다음에 문제는 중복이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100만 명인지 50만 명인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이제 그 숫자도 뭐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저런 식의 무죄 탄원 서명이라는 것이 아니 세상에 뭐 여론조사로 그 범죄 혐의자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뭐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그 법률과 양심에 따라 그 심판하는 것이지 뭐 여론에서 뭐 100만 명 그럼 뭐 100만 명이 저는 설령 10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1,600만 표 넘게 받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의미도 없고 실제 선거에 영향도 못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뭐 탄원서 서명 받는 것 포함해서요. 네. 민주당에서는 광역 단체장들도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무죄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네. 이걸 두고 여당에서는 거대 야당이 여론전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비판을 이거는 들을 만하죠. 예. 저는 오히려 우리 좀 전에 편집장님처럼 그 개인적으로 탄원에 참여하고 탄원을 하는 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개인 자격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전국 자치분권 민주 지도자 회의 이름으로 나왔잖아요. 예. 이건 뭐냐면 지자체장의 자격과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참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권한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참여했다는 거는 명시적으로 우리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압력을 행사하겠다라는 걸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모습은 안 좋다고 봐요. 오히려 본인이 권한과 권력을 가졌어도 좀 아까 이전에 얘기한 100만인 탄원이나 이런 탄원에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런 것들을 독려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뭐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네. 공적인 자격은 국민들이 공적인 행위를 하라고 이렇게 잠깐 임명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탄원서, 뭐 광역 단체장들 집단 행동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예산까지 동원해서 이 대표 방어에 나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제 저희 TV조선 보도로 나온 건데 네. 이 검찰과 감사원, 경찰의 예산은 깎겠다고 나서고 있고요. 법원과 공수처 예산은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지금 법원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11월에만 2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뭐 법관 증원, 법원 예산 증액 뭐 이런 법원의 민원 사항을 좀 들어주겠다. 뭐 법원 달래기 뭐 이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검찰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를 검찰, 경찰 이런 데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복적 조치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나 뭐 속보이는 예산농단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연 민주당의 저런 것들이 국민적 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리고 저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예결위에 가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 본회의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관철을 시킬 수 있을지 좀 한번 두고 보시죠.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지금 검사 정원이 25명이거든요. 현재는 14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수처에 대해서도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김상일 대변인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하고 이거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 저는 이제 뭐 재정을 오래 한 사람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재정의 대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의 대원칙은 뭐죠? 법 앞에 평등이잖아요. 재정의 대원칙은 형평성이에요. 이것이 국가가 국민들에게 모은 세금으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평성이 깨지는 순간 특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의 영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는 절대 재정을 집행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공수처에게 적용한 잣대, 그다음에 검찰에 적용한 잣대, 법원에 적용한 잣대, 경찰에 적용한 잣대가 같고 그 형평성이 어그러지지 않았다면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유독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안 내요? 예. 그럼 이게 국민의 세금인데 자료를 안 내고 맘대로 쓰겠다는 것도 용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 징벌적으로 10% 깎거나 30% 깎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100% 삭감한다? 이러면 국민들이 볼 때 이게 합리적인 행동인가? 형평에 맞는 행동인가? 같은 잣대와 기준을 들이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모습이 굉장히 공정한 정당, 공당으로서 안 좋게 비춰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를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를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후보는 2023년 11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뜻을 따라드리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죠. 그분들 사건은 국민들이 정치보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야당의 대표를 그야말로 망신주기용, 판사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선고를 듣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에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는. 알겠습니다. 여권에서는 계속 생중계해야 된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진종우 의원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나 재판부 재량인 사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적 필요성이 있느냐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재판부는 다르지만 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중계가 허용이 됐어요. 1, 2심의 경우에. 네. 자,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공적 이익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문제거든요. 예. 근데 전직 대통령의 과거 비리에 대한 재판 공개 이거 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자, 그 몇 년 뒤에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지금 사실상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공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공개가 훨씬 더 제 개인적으로는 공적 이익이 크다고 보거든요. 아마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그게 더 클 거라고 보는데 뭐 지금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두고 보시죠.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공적 이익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맞습니다. 판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 같은데 네.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생중계 요구를 거절을 하는 의사를 표하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쪽 다 뭐 이유 있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이유 있는 주장인데 양쪽 다 이유 있는 주장을 하지만 어느 게 더 이유가 크냐? 네.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저울질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익이 훨씬 클 것이냐,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로 인해서 전체에 가는 공익이 더 클 것이냐, 이걸 보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개를 하는 게 나쁘지 않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정치가 양쪽으로 너무 극하게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자기 눈으로 좀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오히려 이후에 재판 이후에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네. 너무 결론만 나서 그냥 가면은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은 이것은 그냥 무조건 그 법원이 잘못돼서 이런 것이다. 내지는 검찰이 잘못돼서 이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을 다 보면 판사가 합리적이었다. 검사가 합리적이었다. 아니면 억지를 썼다.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갈등을 줄이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뭐 공개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르면 오늘쯤 이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를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 내릴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1월 15일에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이 있고요. 25일에는 그 위증교사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 법조계에서는 위증교사 재판이 이재명 대표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 예. 어느 경우든 간에 이제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선고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서는 검찰이 지금 징역 2년을 구형해 놨고요. 위증교사는 징역 3년을 구형해 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그 피선거권이 박탈돼요. 2027년 대선에 못 나와요. 예. 그리고 위증교사도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두 선고가 어떤 형량이 나오느냐는 것이지 뭐 어떤 것이 더 위험하다 이런 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징역 3년을 구형해 놓은 것이
그 징역 2년을 구형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뭐 구형량하고 선고량하고는 또 이렇게 정비례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피선거권 박탈의 그 선고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어떤 사건이든 간에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법조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위증교사의 경우에 이 재판부에서는 위증 범죄는 재판 질서를 어지럽히는 좀 범죄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릴 가능성이 있다. 뭐 네. 이런 얘기인 것 때문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최근 이 선거법 재판보다도 위증교사 재판 방어에 좀 더 열을 올리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우리 뭐 편집장님도 아는 뭐 전직 판사들한테 물어보시고 네. 제가 아는 전직 판사들한테 물어봐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예. 제가 쭉 물어본 거에 의하면 그 유죄 가능성이 선거법보다는 위증교사 쪽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좀 당내의 어떤 기류가 이재명 대표 입장과 당의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뭐냐?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위증교사와 선거법이 똑같이 뭐 양형에 따라서 본인한테 오는 영향이 똑같잖아요. 그러나 당의 입장에서는 선거법이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은 그 선거 비용 있잖아요. 대선에서. 네. 얼마입니까? 434억 예. 원이라는 돈을 물어내야 돼요. 당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이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법 부분은 당이나 제가 취재하는 거로는 조금 그 심각한 양형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쪽이 강해서 예. 뭐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덜 신경을 쓰고 위증교사 쪽에 신경이 더 많이 쓰이는 기류인 것 같습니다. 네, 100만 원 이하로 나올 것 같다는 기류일 거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관련 긴급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 회의에서 어떤 말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 목요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는 그만대고 직접 국민께서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안을 단호히 반대하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제2요건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제3자 추천안을 받겠다고 한 거고요. 수사 대상도 14개에서 3개로 대거 줄인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당도 받아라 이 얘기 같아요. 아니 그 얘기인데 사실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독소 조항과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독소 조항은 다를 거래요 아마.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어떤 걸 빼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수사 대상만 그런 얘기를 했고 예. 제3자 추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난번 해병대원 특검법 그 경우를 보면 제3자 추천이라는 것이 결국 그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국회의장이 비토권을 갖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고를 수 있는 예. 이걸 제3자 추천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저는 그건 제3자 추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3자 추천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다르다는 말씀. 아니 그거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얘기하는 특검 법안이라는 것이 올라와 봐야 알아요. 지금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저거만 가지고 이거 상당히 중립적인 특검이야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저 의도는 뭐 뻔한 거죠. 뭐 국민의힘이 반대를 한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의 일부가 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건데 과연 그 눈높이에 맞을 것인지 그 핵심은 특검 추천권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특검 추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분명해지면 국민의힘의 입장이 나올 텐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이렇게 과거 해병대원 특검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거는 제3자 추천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특검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는 살펴봐야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이 시점에서 네. 특검법을 변경해서 지금 여당에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네. 여당의 어떤 이탈표를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당의 이탈표를 노리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에게 뭐 어떤 여론전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정안을 내면
민주당이 상당히 유연해졌네. 좀 더 합리적이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은 이거에 대해서 논의조차 안 하겠다고 하면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대통령의 이미지가 그대로 씌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 여론을 이끄는, 선도하는 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자기의 고집스러움을 버리고 합리적인 입장으로 변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사흘 전이잖아요. 네. 이 시점에 저 얘기 꺼낸 이유는 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로부터 좀 시선을 돌리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니 첫 번째가 아마 국민의힘 내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개간의 어떤 이관계 비슷한 예. 아마 그래서 이제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동의 뭐 이런 걸 이끌어내기 위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그 가능성은 이제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봐야 알겠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선을 좀 돌리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이재명 대표 1심 선고하고 이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문제하고 이게 과연 같은 위치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다. 이럴 국민들은 많지 않을 거로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특검법을 두고 여야 신경전 계속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14일에 영장실질심사 열리고요. 구속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구속은 뭐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런데 뭐 도주 우려까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 다만 이제 명태균 씨한테 있었던 것은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뭐 휴대전화 폐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돈을 줬다는 지방선거 공천 희망자들과 말을 맞췄다. 뭐 예. 이런 것도 지금 수사 결과에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명태균 씨는 사안의 중대성에 증거인멸 의혹까지 있고, 김영선 전 의원은 이 세비의 절반을 명태균 씨한테 줬다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아직 뭐 언론 보도를 보면 증거인멸 의혹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명태균 씨가 보다 더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명태균 씨를 검찰이 소환 조사를 했고요. 네, 그 그렇습니다. 조사 때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도 언론 보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 수사 어떤 방향으로 갈 거로 보십니까? 일단은 뭐 대부분 정황들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네. 그것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수사 자체가 상당히 지연이 됐다. 그동안 방치했다라는 거센 비판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예. 검찰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국민 불신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이것 또한 빠르게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가지고 입증을 하는 절차에 신속하게 돌입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보는 어떤 부분,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존재감이 어느 정도 입증될 수 있는 행위들을 해나갈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명태균 씨 녹취를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 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여론조작 수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명태균 씨를 몇 년 전에 직접 만나서요. 네. 저 여론조작 수법을 저한테 설명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거는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네. 자기의 어떤 영업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렇게 맞춤형 여론조사를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나한테 돈을 얼마를 달라. 뭐 이런 영업 행위이기 어떤 때문에 통상적인 영업 행위의 일환이다 이런 말씀. 비즈니스의 일환이라고 저는 예. 보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민주당에서 그걸 공개했는데 뭐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죠? 명태균 비즈니스입니다, 저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뭐 공천 개입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고, 명태균 씨는 저걸 통해서 이른바 이제 공천 브로커 노릇을 한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거거든요. 네. 아마 그걸로 지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지. 지금 민주당이 공개한 게 뭐 새롭게 무슨 의혹이 제기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최병묵 위원님은 어떤 비즈니스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 녹취 내용이 어떤 결정적인 여론조사 조작의 근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가 맞죠. 예. 근데 그 비즈니스를 누구랑 했느냐, 누구와 연관이 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그 비즈니스를
공적인 인물과 했다는 게 지금 문제고요. 거기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당의 한 정당의 경선에 관여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정황들이 연결이 되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제출한 것은 그 맥락을 강화하는,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훨씬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검찰이 앞으로 남은 명태균 씨 수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